안녕하세요. 책방 주인입니다. 저는 오늘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예문 아카이브에서 낸 책이고요. 로베르타 골린코프, 캐시 허시파색 두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앞으로 로봇과 살아갈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이 최고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라는 책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의 교육에서 말하는 것은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두 분은 교육학자인데 교육학 안에서도 교육과학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좀 더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 책을 기술을 하고 계시고요. 딴 거보다도 이 책은 그냥 목차만 보셔도 골라서 읽기에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1세기 역량을 6개의 C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협력, 의사소통, 그리고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 이렇게 6개의 역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역량 중에 물론 순서가 있다라고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깊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는 그냥 이 중에서 땡기는 거 내가 정말 궁금한 내용 순서로 보셔도 무방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역량부터 한번 관심이 있는지 보시면서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역량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부분을 같이 교육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책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최고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 말고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옆집 책방에서 또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책 두께는 많이 두꺼워요. 그러나 읽어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신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나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 책방 중에 최고의 교육을 소개한 그거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질문들 주신 게 있는데 일단 소감 써주신 것 중에서 선생님들 보시고 좋았던 소감 하나씩만 좀 소개해 볼까요, 선생님? 네, 실험은 이서윤 아버님께서 최고의 교육은 6가지 C,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을 4단계로 발전시켜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교육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6C를 크게 포괄할 수 있는 큰 C, C가 천만이라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참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역시 차원이 다르세요, 그렇죠? 네, 선생님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저는 2학년 이다호, 3학년 이다미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소감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둘의 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 아이가 모두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교육을 향해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3학년 고은샘, 5학년 고은찬, 7학년 고은지 한 명인 학부모님이 많이 안 계세요. 예, 이분께서는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책이다 하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민첩하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둘의 학교 교육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떠올려보면 웃당시나 도제 배움 발표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떠시죠? 저도 딱 웃당시 먼저 생각이 나고요.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다양하게 발생하죠. 밤에 울기도 하고, 네. 아이들 보면 저희 아이도 보면은 밤에 실례를 했다고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또 엄청 잘 대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진짜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며칠 사이에 확 커가지고 오는 게 느껴지는 교육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박 작가님? 네, 저는 제가 관심 분야이긴 하기 때문에 책 읽기 교육을 책 읽기. 보고 있는데요. 선정하는 책도 그렇지만 그 책을 가지고 나눈 이야기들 또 아이들이 글 쓴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다른 방식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따가 창의성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창의성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남들이 생각하는 뻔한 생각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창의성으로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네, 초등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쉽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는 숲속 산책. 숲속산책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 이 숲속 산책은 두레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영성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숲속 산책은 단순히 아이들이 숲을 산책하고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가 이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변화를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을 직접 눈과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 숲속 산책을 가면요, 자유놀이 시간을 저희가 갖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술래잡기, 숨바꼭질 이런 것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음식점이 열려요. 그래서 음식점이 열려요? 아이들이 그 다양한 뭐 나뭇잎, 꽃, 돌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를 초대했어요. 설마 그걸 네, 먹어야 되는 건 저를 초대했어요. 네.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근데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진짜 김치찌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도 모르세요. 이거 김치찌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더니 음식을 그렇게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네. 네, 아이들의 눈에는 이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규칙과 방법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이 놀이가 주는 그 효과들을 제가 이 숲속 산책 시간에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어려움이 보이면 그걸 도전하기보다는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성향이에요. 아이들이 계곡을 가져가면 제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계곡은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들이 가서 좀 뛰어노는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제가 가거든요. 근데 저는 계곡에 가면 노심초사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어떤 아이는 그냥 물에 빠지려고 가는 아이도 있거든요. 네, 작정하고. 네, 작정하고 가면 그게 보이죠? 네, 이거 말려야 되는데 저의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근데 그 계곡에서 아이들이 뭘 하냐면요, 수달이 돼요. 댐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댐을 해체해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왜 우리는 댐을 만드는데 너희는 댐을 해체하니? 막 이렇게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거기에서 댐을 만드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그쵸. 창의적인 거고 해체하는 것도 창의적인 건데 네. 놀랍게 아이들끼리 이 전문 용어는 쇼부를 봐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예. 그래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영역을 정해요. 영역을 정해서 여기는 물이 조금 덜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막아주고 그래서 물을 채우고 여기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흘려보내주자. 그러니까 이 숲속 산책 나중에 혹시 부모님들 중에 기회가 되시면 같이 숲속 산책도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 막 야생마도 있고요. 막
형도 있고요. 전쟁 매 주마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 스펙타클한 그 영화를 한편 보고 싶으시면 네. 소독 산책 한번 소독 오시면 산책으로. 네. 예. 저희도 슈퍼를 봐야 되나? 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예, 은지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식이죠. 제 입이 어디로 뚫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숙소 산책 말씀하시니까 주거는 왜 이렇게 숙소 산책을 가기 싫어할까요? 근데 끌고 가는 게 일단 일이다. 네. 글로벌한 경쟁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밀접하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 키우는 부분이 일단 제일 바라는 부분은 수업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하루 종일 애들은 수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자체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래도 수업은 약간 지성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또 잘 해결하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또 그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 행사 아까 말씀드린 문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수업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재능들을 드러나게끔 하는 부분에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측면은 교사들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수업이라든지 또 교실 안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창의적이거나 또는 유연하거나 조금 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또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학교에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무단지, 책 읽기, 숲속 산책, 그리고 수업 자체가 그래야 된다. 또 교사분들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또 다른 질문들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6시 중 가장 중요하게 길러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7학년 이서윤 아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10학년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현장에서. 오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참가해서 더 궁금하신 거를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궁금하셨던 건가요? 예. 저는 6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과연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6시 중에 그래도 뽑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은 아니었고 그렇죠. 예. 혹시 책 읽으시면서 그 궁금증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상은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협력.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어떤 그 이득을 볼까 아니면 어떻게 타인을 도와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협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6시 중에는 코퍼레이트 협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아버님께서는 추천을 해주신 거고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네, 교사 입장이나 그거는 지금 이제 부모 세대에서는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교육을 받거나 또는 교직 초창기에는 소통 능력 자체가 그렇게 강조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15년 두레학교 다시 왔을 때 제일 상경했던 낯설었던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마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뭐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부분에서 마음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확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런 리더십에서 훨씬 더 뭐 어떤 그 조직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성취 중심적으로 달려가던 그런 시대였다면 그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들을 함께 이끌고 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교사인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종지 선생님도. 사실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6가지 역량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기는 힘든데요. 제가 두레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 용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 그 6가지 역량 중에서 이미 그 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지금 실현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의 그 끝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기독교 교육을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봤을 때 저는 처음 두레학교 교사로 왔을 때는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 교육이 좋아서 당연히 받고 싶으셔서 왔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을 두레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 책을 봤을 때 저는 이 용기라는 그 챕터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우리 부모님들, 저희 종진반 부모님들 계시죠? 역사가 곤란한데. 저만 민망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학부모님들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이 용기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내 삶을 내 스스로 결정할 그 시기에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용기는 이 아이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우리 두레학교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관계로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다음 질문은 박영채 어머님의 질문입니다. 육실을 갖춘 사람이라면 미래의 인자가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미래의 인재는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또한 마치 육시만 갖추면 미래를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되는가?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최고의 교육하고 그리고 8가지를 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 세 책이 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지 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개발해야 되고 하나하나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욕게 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정말 행복한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희원이 아버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이걸로 다 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채워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육시가 중요하고 그릇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 주신 거니까 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또 너무 행복을 생각할 수 있고 기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숙방주인님도 그러니까 숨어 있는데 목적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곧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잘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영역을 넘어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네. 이제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죠. 또 그렇게 협력하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 한 사람의 안에서 완성된다기보다는 저는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게 육시의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결국 우리가 어떤 완전함이나 이제 사람의 한 사람 안에서의 완성으로 보는 게 예전의 교육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는 것들을 더 지향하고 그래서 서로가 채워가는 것을 이제 서로가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행복의 열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갈수록 빨라지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각자가 가진 달란트들이 모여서 그 멀티플레이어를 능가하는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또 우리는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